안녕. 이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책 서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정책 항상 좀 정리를 좀 하고 복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 서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정책학 역사를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51년도에 라스웰이 말했지만 행태주의에 따라서 관심이 없다가 1960년대 미국 사회 흑인 폭동, 월남전 등으로 인해서 후기 행태주의가 부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책학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라스웰이 정책학의 성격, 문제지향, 맥락성, 연합학문성, 규범적 연구를 해야 된다.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통해서 정책 과정의 합리화를 하고 인간 존엄을 구현하는 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라스웰이 얘기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책 유형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로이어 유형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분 정책, 상호 무관심이죠. 재분배 정책은 피크 오소시에이션, 이익 집단들이 조합을 만들고 정상연합 엘리트들이 결정하게 된다는 엘리트론. 규제 정책은 이익 집단들의 갈등과 타협, 국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책. 라이플리와 플랭클린은 정책 집행이 달라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타 알상추 분규, 알몬드와 포엘, 상징, 추출, 분배, 규제 정책까지 이렇게 했고요. 자, 정책 유형까지 봤으면 과연 정책을 짜는 것이 사회 경제적 변수인지 정책 과정의 참여자인지 이렇게 해서 양자이치하라는 대립을 봤고요. 정책 과정의 참여자는 공식적인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공식적 참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원이죠, 그죠? 비공식 참여자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감사원은 공식적 참여자고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라는 것을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학 서론이었으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니까 정책 과정은 의결 집행변이죠.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에 관해서. 정책 의제 설정은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로, 사회 문제가 정부 안으로 들어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 정책 의제 설정은 사회 문제가 촉발 장치, 주도자와 사건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최근에는 그죠? 입양 아이를 살인했던 양부모 정인이 사건 때문에 이제 입양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의제 설정이 되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코로나라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건 또는 예를 들면 KT가 아현동에서 인터넷 불능 사태 이후에 어떤 인터넷 안전에 대한 정책 문제가 본격화된다든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의제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주도자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이렇게 사회적 쟁점, 그렇죠? 집단 간에 격렬하게 다툼이 있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집단 간에 사회적 이슈,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긴 합니다. 집단 간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왕릉, 그래서 건설사 왕릉뷰가 그죠? 가리는 건설사.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 건설사 이익을, 분양자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집단 간에 엄청나게 싸우죠.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쟁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이 사회적 쟁점에서 이제 정부가 이것을 공감대가 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가 집단 간에 지금 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제 공중의제가 되고요. 이제 그 공중의제 중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언하면 공식의제, 제도의제, 행동의제, 정부의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만큼의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만큼의 사회 문제 중에서 그 중에 일부만이, 그죠? 일부만이 주도자와 촉발 장치를 맡아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요. 그 중에 일부만이 공중의제가 되고, 그 중 일부만이 정부의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이슈가 다 공중의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중의제가 정부의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죠? 정부 바깥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경의제, 토의의제라고 그런다면 정부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방금처럼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나눈 사회문제, 촉발장치를 만나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공중의제가 되어서 정부의제가 되는 이 과정을 나눈 학자가 바로 우리 콥과 엘드라는 학자입니다. 콥과 엘드 학자는 체제의제, 환경의제, 정부의제가 되지 이전이죠. 그죠? 정부의제가 되면 이제 제도의제, 정부의제가 되고, 아리스토는 이것을 퍼블릭 아젠다, 공공에 떠있다 그래서 공공의제, 공중의제라고 얘기하고요. 앤더슨은 이것을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의의제라면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의제라고 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쪽은 바뀌죠. 그죠? 정부의제가 되기 이전에.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토의의제, 여기는 안에 들어오면 행동의제. 공중의제라면 제도의제가 되고요. 환경의제가 되면 정부의제가 되겠죠. 두 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자, 콥과 엘드는 이렇게 나눴지만 콥과 로스는 또 존스는 또 다르게 정책의제 설정을 합니다. 콥과 로스는 첫 번째 이슈가 제기되고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집단 간에 확장된 다음에 이제 정부 내로 이렇게 진입한다는 거죠. 이슈가 제기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주자. 동의하는 집단들이 많아지면 점점 확장되겠죠. 그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외부 주도형인 경우에는 진입 단계가 그렇죠. 외부 주도형은 우리 공식의제로 성립되는 단계는 이렇게 외부에서 그죠? 쭉 주도해서 들어가니까 진입 단계에서 공식의제가 된다면 동원형은 대통령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이 이미 정부 의제화를 했어요. 이미 정부 의제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 제기 단계에서 이미 공식 의제로 설정돼 버렸죠. 그래 놓고
일반 국민들한테 이 정책이 또는 이 정부 의제가 필요함을 이제 구체화하고 확장합니다. 외부 주도형은 이 집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공시가 된다면, 동원형은 관료들이나 대통령이 이미 의제 설정을 완료한 다음에 그게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존스입니다. 존스의 정책 과정론은 이렇게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완료. 우리가 하는 이런 단계인데, 의제 설정은 문제를 인지하고 정의한 다음, 자, 이걸 결집하고 조직화한 다음에 대표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제 설정이 됩니다. 대표화라는 것이 좀 재밌고, 그죠? 자, 정책 결정은 정책 대안을 탐색해서 정책을 만들고 합법화라는 과정이 좀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규범적인 뒷받침을 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출 문제에 의하면 존스의 합법화는 의제 설정 과정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좀 행정적인 감이 있는 분은 이 합법화를 한다는 것은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하기 힘들죠. 지금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까라고 고민하는 단계가 의제 설정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합법화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대안을 결정했다. 그걸 이제 좀 집행하려면 법으로 딱 명료하게 해야 돼요. 아하, 합법화는 정책 결정 단계고 대표화, 그죠? 이걸 결집해서 대표화하는 것은 누구에게, 어느 집단에게 가장 이 의제 설정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대표화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제 설정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합법화는 의제 설정 과정이 아니고 대표화는 의제 설정 과정이다. 조금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고요. 자, 콕과 엘드의 의제 설정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외부 주도형은, 자, 사회 문제가 있고 촉발 장치와 주도자를 만나서 이슈가 된 다음에 공중 의제화가 되고, 그래서 정부 의제화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주로 외부에서 정부 의제화 됐을 때 정부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부죠. 주로 이제 이익 집단이나 NGO들이, 이익 집단들이나 정부 외부의 행위자들, 때로는 시민들이 그것을 주도할 경우가 많죠, 그죠? 정부 입장에서는 프레스, 강요된 문제죠, 그죠? 강요된 문제. 자, 참여도, 이렇게 외부 집단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고요. 주로 사회가 주도합니다, 그죠? 주도자는 사회. 주로 이제 이익 집단들이나 NGO들이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동원형은 사회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이미 정부 의제화를 해버립니다. 정부 의제화를 미리 해버려요. 정부 의제화를 한 다음에 공중 의제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의제화는, 공중 의제 뭐라고요? 이익 집단들이나 국민들이, 이건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자, 이러한 행정수도나 4대강 사업의 정책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나 쟁점이 되고 국민들이 이거는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정책 결정자들이 이미 정부 의제화 해버리고 행정수도를 왜 이전해야 되는지, 4대강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적극적인 PR,
홍보, 캠페인을 했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관심을 동원하기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부 의제를 한 다음에 국민의 관심을 동원하기, 필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한다는 거죠.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즉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즉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의 관심을 뭐하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해서죠. 됐습니다. 동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체제 또는 정책 결정자가 선택한 문제죠. 자, 근데 내부 접근형이나 업무형은 뭐냐면 내부에서 내부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바로 정부 의제화를 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면 곤란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걸 알리려고 하는데 이 내부 접근형은 국민들이 알면 곤란하거나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에는 그냥 내부 접근해서 업무에 은밀하게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죠. 주로 이제 그러니까 공중의제화, PR 캠페인이 없다.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동원형은 공중의제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PR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동원한 유형이라면 자 내부 접근형이나 업무형은 그냥 은밀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또는 시간을 알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종전선언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내부 접근형이죠. 적극적인 홍보나 캠페인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냥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됐고요. 여기 주로 이제 불평등 사회에서 다시 뭐라고요? 불평등 사회. 여기는 후진국은 아무래도 정책 결정자들이 주도할 테니까 후진국에서 주로 여기는 선진국, 여기는 불평등 사회. 이익 집단이나 NGO들이나 시민들이 주도한다면 여기는 최고 결정자가 주도하고 여기는 중간 관료. 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이른바 철의 삼각형 영역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나오고요. 그 밑에 끝에는 옛날에 기출 문제 얘인데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자, 피터 메이라는 학자는 이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자, 대중의 관심이 높고 낮고 민간이 주도하느냐 국가가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외부 주도형 이거는 딱 봐도 그죠? 대중의 관심이 높고 하는 거 정인이 사건 같은 것들이죠. 그죠? 사회 문제가 촉발장치를 만나서 공중의제화 되어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죠. 자,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아요. 근데 사회 행위자들이, 이익 집단들이 우리가 이렇게 약사, 관료,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그냥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부 접근형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강의 시간에 말하기 전에는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야간에 몇 개 팔고 팔 수 있는지 나는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죠. 그죠? 사실. 그래서 주로 대중의 관심이 낮고 사회 행위자들이 주도했을 때 내부 접근형이고요. 대중의 관심이 낮은데 국가가 주도하는 것 동원형이죠. 국민의 관심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죠? 공중의제화를 한다는 거죠.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는 거죠.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는 거죠. 4대강 사업이 사실 그렇게 필요한다는 느낌 없었죠. 행정수도 이전 그렇게 필요한지 느낌이 없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PR 캠페인을 하죠. 대중의 지지가 높은데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구치기형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우리가 다 봤으니까 구치기형을 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결정자가 민간의 지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민간의 지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의제 설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바로 굳히기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청년들 주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뭔가 청년들한테는 혜택을 준다. 이런 정책을 결정하면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굳히기형이죠. 왜냐하면 대중의 지지가 엄청 높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지지도를 엄청 끌어들일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굳히기형. 자, 굳히기형은 뭐라고요? 대중의 관심이 높은데 국가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굳히기형입니다. 최근에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미, 즉 사회적 구성,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또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애완견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애완용으로 키웠다 이런 식인데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 애완견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기호에 따라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반려자와 비슷한 반려동물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애완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구성이 달라지죠. 그러면 최근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입법화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 등 또는 때로는 이제 상속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논의들이 촉발되게 되는 것이 바로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사회적 의미와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포자 모형은 곰팡이 가짜가 빠졌네요. 그죠? 곰팡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자, 곰팡이 내부적 요건에 의해서 곰팡이균으로 그죠?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조건, 그죠? 그러니까 정책 의제 설정한 어떤 외부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결혼, 합법화, 남남, 여여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화해주자 라는 어떤 정책 의제 설정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이나 상속도를 봤을 때 아직까지 이런 외부 조건을 맞죠? 외부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의제 설정하기가 힘들겠죠. 이것은 바로 포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동성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포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슈 관심 주기, 그죠? 관심 주기가 있다는 거죠. 생애 주기가 아니라 관심 주기. 예를 들면 태풍, 홍수를 대비하자는 그러한 의제 설정은 7, 8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관심이 많죠. 겨울철에 도로에 열선을 깔자. 이런 것들은 12월이라는 1월이라는 이런데 훨씬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뢰 7, 8월, 1월 2일에는 그때 이슈에 관심 주기가 생긴다는 거죠. 됐습니다. 혁신 확산 이론입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 아이디어가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A 지역에서 산천어 축제를 했다. 산천어 축제를 해서 엄청 성공했으면 아마 이웃에 있는 B 지역, C 지역도 아마 이 산천어 축제하고 비슷한 걸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B 지역이나 C 지역은 새로운 정책 의제가 설정되는 이유가 바로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확산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민간 기업에서 혁신이 확산되는 어떤 속도와 이론에 대한 로저스 이론이 있는데 얼리 어댑터들이나 초기의 수용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얼리 어댑터들의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확산되는 이유와 그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이제 뭐 혁신 확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형화 이론, 그렇죠? 정책 전이, 그냥 이웃 효과라 그래서 방금 이런 것도 일종의 뭐 혁신 확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죠? 다른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한다. 그죠? 그래서 동형화 이론이라고 그러죠. 됐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킹던이라는 학자가 만들었던 팔러스 윈도우, 이른바 정책 창. 정책 창 또는 정책 창문. 자, 정책 의제 설정한 정책이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죠. 문제, 기회, 창이 우연히 결합했을 때, 다시 어떻게 결합했을 때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그죠? 다시 문책기, 문제와 해결책, 정책이죠. 정책이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죠. 그 다음 기회. 자, 문제와 해결책과 기회가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의제 설정이 된다.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의제 설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문제와 해결책과 기회가 상호 관련해서 그러다가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주로 이제 정책 창문이 열리는 경우가 정권 교체, 선거, 국정감사, 극적 사건 등을 의미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정인이 사건, 메르스, 코로나,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이 정책은, 자, 문제, 특히 코로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라는 문제와 정책, 그래서 문재인 정부라는 정치 흐름. 자, 코로나가 터지고 문재인 정부라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의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치면 다음 열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 이 정책 창문을 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정책 선도자, 정책 기업가라고 합니다. 팔러시 엔터프레뉴라고 그러죠. 정책 선도자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제안서를 개발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와 인식을 바꾸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며 아이디어의 중개와 조정, 여론의 동원 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포인트가 3개인데요. 다시 문책기, 다시 문제, 해결책, 기회라는 이 3가지가 상호 관련 없이, 그래서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의제 설정이 되고, 한번 다치면 다시 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책 선도자는 개념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또 재밌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연적인 정책 결정은 뭐냐? 문책 참기입니다. 문제와 해결책과 참여자와 기회. 정치가 기회죠. 똑같은 말, 기회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다시
정책 의제, 우연적인 정책 의제, 우연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것. 요거는 킹던의 정책 창 또는 창문 이론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을 버리는 것처럼 랜덤하고 무작위적이다. 쓰레기통 모양이랍니다. 여기는 문제와 해결책과 기회만 있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 결정은 의제 설정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결정 단계부터는 좀 포멀하죠, 그죠? 그래서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해결책으로서의 정책이 있고 참여자가 있고 기회가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 책, 참, 기라는 네 가지가 여기 세 가지가 똑같이 우연적으로 결합된다는 거죠. 특히나 특정 사건 또는 극적 사건, 세월호와 메르스와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극적 사건이 터지면 특정 조직이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정책 결정이라면 쓰레기통 모양이고 의제 설정이면 정책의 창 또는 정책 창문 이론의 설명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 많이 놉니다. 요즘에 이게 시험 많이 놉니다. 그죠? 극적 사건이나 그죠? 또는 자연재해 이러한 어떤 사건이 터지자마자 새로운 어떤 정부 의제가 설정되거나 정책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의제 설정은 정책 창문 이론으로 설명하고요. 정책 결정은 우연적인 정책 결정은 쓰레기통 모형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고요.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상식적으로 봐도 아주 충분합니다. 삶의 질, 소득 분배는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민한테 뭐 일당 국민 수당을 준다,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 국민들한테 국민 수당을 주면 되게 좋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 발전의 정도와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죠. 이슈가 관련자가 많고 우리나라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수능 대입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련자들이 너무 많죠, 그죠? 정책의 영향을 많은 집단에게 미치고 사회적 의미가 중요할 때 의제 설정이 쉽죠. 사회적 위상, 중요성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중요성, 위상이라고 하죠. significant. 쟁점화의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의제 설정이 좀 잘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사회적 쟁점이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의제 설정이 잘 되겠죠. 국민 관심이 높다.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정치인이 관심이 큰 경우에 의제 설정이 잘 된다. 뭐 이거는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죠? 문제가 구체적이다. 다시 뭐라고요? 쟁점하라는 것과 구체적이라는 건 좀 다르죠, 그죠? 쟁점은 서로 이제 찬반이라든지 좀 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크다 이런 거라면 구체적이다. 의제 설정이 쉬워진다는 쪽과 의제 설정이 어려워진다는 쪽입니다. 여기는 편익 집단이라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신혼부부들한테는 3억을 무상으로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한 명씩 낳을 때마다 1억씩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신혼부부 3억.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편입집단이 명확해지니까 아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아주 찬성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이걸 야간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도록 하겠다. 야간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약사 집단의 피해가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 집단들이 분명해지면 엄청나게 저항반대할 테니까 의제 설정이 쉽지 않다. 의제 설정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어렵다도 맞고 쉽다도 맞으니까 다른 지문 읽어보고 다른 지문이 다 맞으면 요게 틀린 걸로 봐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보다 더 틀린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골라주는 게 맞죠. 그죠? 객관식의 묘미죠. 그죠?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좋죠. 선례가 있으면 의제 설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죠? 선례가 있으면 의제 설정하기가 상당히 쉽다. 됐죠?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으면 의제 설정하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자. 이런 것들은 의제 설정하면 안 돼. 왜?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아직 해결책,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전 국민들한테 50만 원씩 기본 소득을 주자.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돈도 문제지만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의제 설정 과정은 해결책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문제죠. 됐습니다. 집단 요인입니다. 당연히 이제 응집력이 높을수록 15만 명밖에 안 되지만 약사 집단이 이게 응집력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의제 설정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해관계자들이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 설정화가 상당히 어렵다. 그죠?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학문적인 표현하면 집단행동 딜레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왜 야간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도록 하는 이 규제 완화가 왜 의제 설정화가 안 되죠? 이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불특정 다수죠. 일반 국민들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 조직화가 낮죠. 나 하나쯤이면 빠져도 되겠지. n-1, n분의 1의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면 의제 설정화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기술적으로 해결이 곤란하다, 당연히 이런 것은 의제 설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의제 설정이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죠? 문제가 구체적일수록 쉽다, 어렵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제 설정론의 하이라이트인 왜 특정 문제는 의제 설정화가 되는데 특정 문제는 의제 설정화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문제는 여기 내용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계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